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순신 역사유적 답사, 이제 서울 지역,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청계천 남쪽에 주로 있는 유적을 주로 봤다면, 여기에서 빠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훈련소가 빠졌어요. 훈련원이. 훈련원은 을지로 6가에 있거든. 5가에서 6가. 거기, 요번 그 서울 중구청 비전선포식에서도 훈련원을 언급을 했어요. 왜냐면 훈련원은 이순신 장군이 무과시험을 봤던 곳이고 또 거기서 합격하신 후에 그분이 병과 갑을 병과 9등을 하셨거든요. 병과 9등이 몇 등이냐면 3명, 9하면 12명이죠. 9하니까 21등을 한 거예요. 28명 중에 21등. 그런데 그때 무과시험을 봤던 사람 중에 장원부터 이 사람들은요. 왕주 실력에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에이 때려쳤다든가. 왜냐면 지방 이렇게 가 있는 게 무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냐 때려치고 대부분 보면 꼬락지에 있는 분들이 장군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처음 좋다고 뒤끝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장원들 했던 사람들은 빛나는 재주는 있는데 꾸준한 성실성이 없는 것 같아. 이순신 장군은 21등을 하신 분이에요. 28명 중에 자신하라고 우리 꼬마들한테. 이순신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5대 통감을 떼시고 8살 때 천마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 이거 다 뻥이야.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용기를 줘야 돼요. 이순신 장군도 28명 중에 21등을 하셨다. 그렇지만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남았다. 저는 위인전이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위인전은 좌절전이야. 그걸 보면 나는 왜 위인이 안 될까? 좌절시켜버려. 다 똑똑하잖아요. 예, 그냥 호박에다 말뚝 박고 살았던 애들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예? 충유의 도리를 달고 눈빛이 파릇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서울은 이순신 장군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만나는 곧 의금부죠. 의금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구나. 맞죠? 여기. 이곳이 이제 아까 회동서원하고 식도원 있던 자리.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의금부를 만나게 될 때, 의금부 너무 올라갔구나. 의금부는 이제, 종각의 보신각의 대각선 건너편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동학 관련된 거,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제 옥살하신 곳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했던 역사적인 장소니까, 의금부. 그리고 또 이 의금부 자리는 옛날에 고등법원이 있었어요. 이 고등법원에서 그 유명한 유관순이 최후의 그 재판을 받고 이제 서대문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이 의금부 자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연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대부분 경성법원, 그때 고등법원이 경성법원이 없었을 때가 27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지방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경성에 와서 고등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여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공간을 되살려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의금부에서 이제 국문을 당한 후에 여러 사람들이 구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따로 이제 이순신 지도사 할 때 그 구명서라는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행히 목숨을 건진 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누구를 만나냐면 유성룡을 만나요. 왜 유성룡을 만나냐? 유성룡이 만나자고 했겠죠. 왜? 유성룡은 지금 남쪽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백의종군한 우리가 백의종군 하면 그냥 병사 어디 꼭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제사로서 이건 주는데 단지 직이 없는 거예요. 무직, 직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만나서 뭘 했겠어요? 네가 지금 가야 할 것은 전황을 살피고 군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군을 재건할지를 염두에 두고 가라. 그러면 그 가면서 그냥 아니 예전에 무슨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하는데 그 술에 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야, 역사학자 가면서 지역마다 누구를 만나겠어요? 옛 전우라든지 관련된 사람, 그다음에 군량을 어떻게 만들고 무기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런 걸 구상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면서 그쪽에 가서 왜냐면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왔으니까 그 길이 그걸 만들면서 야 그때 있던 초가 누구누구 야 너 저기 와라.
교육은 이렇게 담당하고 네가 앞으로 수병을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산책까지 왜 갔느냐. 거기 바로 일본군 본영이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다 보고 아 일본군들이 아직도 나를 무서워해서 배를 정박했지만 무술은 내려오지 못했구나. 그러면 육지는 우리가 장악하기 때문에 후방이 걱정 없는 거잖아요. 만일 육지까지 다 했다면 이순신 장군은 아마 명량해전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원래 해줘야만 장군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 장군이 말을 타고 나를 따라가고 갔다가는 그건 전투에서 가장 바보예요. 왜? 화살 맞으면 죽어버리는데. 장군은 갑옷도 다르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화살이 쉥 가나요? 수백 개가 오는데. 그래서 원래 전투는 중군은 뭐냐면 전투에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후방부대 후군이 뒤를 맞는 거고 전군이 정찰하고 좌우군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 전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우리 드라마에 보면 친구가 쓰러지면 그거 안고 있어.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근데 걔는 갑자기 늦게 와. 5초면 오야 되는데 한 5분 동안 안 오더라고.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대장군이 가서 싸우고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 싸워? 콱 하면 끝나는데, 전쟁이 끝나는데. 좀 현실감 있게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구나. 예? 자, 의금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금부에서 백의종군을 하고, 거기에 백의종군로 출발지가 딱 서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 유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쭉 올라가면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우리 경수국치가 일어나기 전에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국문과 한문으로 이순신전을 씀으로써 이순신을 대중화하고 항일 의지를 일깨웠던, 그래서 경수국치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폐간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대한매일신본이. 예. 그러니까 이순신 유적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순신과 관련된 것만 아니라 그런 이제 유인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거치면 이제 그쪽으로 쫙 오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사복시가 있습니다. 사복시. 예. 이 사복시는 나중에 흥선대원과도 또 관련이 있으니까, 예. 이 사복시 주부가 이호준이거든. 근데 이호준이가 아들이 없었어요. 서자만 있었어.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서녀와 이 서자를 결혼시켜요. 사돈을 맺어. 근데 그 이호준이가 아주 똘똘한 자기 집안에 똘똘한 양자 입장을 하게 돼요. 그 양자 입장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인데 그때 이제 을미 외변이 일어나서 우리 그 명성황후가 도망가잖아요. 예? 저쪽 어디야? 장원으로. 예? 그래서 돌아와서 환궁기념 과거시험을 봤는데 그때 과거시험 전체 책임관이 이호준이었어요. 근데 아들인 이완유가 장원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사실은 끌어주고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그 이호준의 사위가 조대비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조대비와 이 선을 맞추려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아들을 왕으로 앉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에 많이 빠져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조대비와 선을 맺어서 결국에 아들 명복이를 왕으로 하게 되냐. 다 로비예요, 로비. 그래서 이호준과 이 관계를 맺고 또 이호준의 아들 이완용을 키워줌으로써 서로, 근데 그놈이 나라를 팔아쳐먹은 거지. 하여튼, 사복시가 그런 곳입니다. 예? 이 사복지에 근무했던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고, 사복지에 근무했던 이호준은 나라를 말아쳐먹었고, 하여튼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복시가 미 대사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요 미 대사관 옆에. 미 대사관 뒤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종로의, 이 상징. 세종대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충무공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충무공 동상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SF 영화의 기념비적인 승리호라는 게 있습니다. SF 승리호. 승리호는 송혜교의 남편이었던 분 누구죠? 송중기. 예, 송중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들이 다 뭐 순이, 우리 순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승리호가 되게 잘 만들었거든. 그 승리호를 탁 시작하면
폐허가 된 서울이 딱 보이는데 그때 하나만 탁 남았어요. 이순신 동상. 탁 남았죠. 그게 상징적으로, 그렇죠. 승리호.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무공동상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오게 되고, 자, 그리고 그 충무공동상 있는 그 지하에 가면 서울시에서, 원래 중구청에서 이렇게, 여기 중구청 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무공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만드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 충무공 이야기를, 분리를 해서 여기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놓고, 요 역사관을 만약 그 생가 쪽에 한다라면 아마 그 현충사에 있는 정도의 아주 괜찮은. 그러면 서울 이 근교가 몇 만입니까? 경기도가 1,400만이고요. 서울이 900 몇 만이에요. 1,000만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합하면 2,500만이 살아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충무공이 세워지면 이쪽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본부장하고 간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전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요 답사 동선에서 여기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답사에 빠졌는데 요 답사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하면 군기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봉상시는 뭐냐? 봉상시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이순신 장군이 된 시호를 제정한 곳이에요.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충무를 결정한, 세 개를 원래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충무가 결정된 겁니다. 충무. 원래 무관들은 무자가 들어간다. 무민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무. 조선시 때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이 9명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은 충무하면 이순신만 받은 걸 생각하는데, 충무는 그냥 조선시대 때 무관들이 주는 여러 시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육룡이 나르에서 조영규 있거든요. 정몽주의 철퇴로. 걔도 충무예요, 시호가. 그리고 공은 시호가 아니에요. 작호입니다, 작호. 그래서 시호에 높임을 주기 위해서 작호로 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을 주느냐? 시호로서는 국가의 행사에 참여를 못해요. 자손들이. 그러면 공을 주는 거는 품계, 훈, 작에서 작호를 가져요. 그러니까 훈과 작은 실질 벼슬은 없지만, 왜냐면 조선시대는 품계만 운영했으니까, 품계만. 그리고 훈작은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으로 붙여줘. 그러면 충무공의 후손들은 공의 후손이잖아요. 작호 중에 제일 높잖아요. 공후백자. 그러니까 원님들이 감히 못 건드리죠. 그 다음에 객사에서 임금님의 생신이나 이런 때 행사가 있을 때 제일 상석에 앉히는 거죠. 상석에. 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무라는 시호에 공이라는 작호를 붙여서 그분들에게 허직이지만 그 위상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맞는 품계에 맞는 대우를 주기 위해서 공이라는 작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시호는 충무공이 아니고 충무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고려시대 때는 충무후, 충무백 이렇게 줬습니다. 공후백전함을 다. 예를 들어서 이규보가 원래 김포에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한음이에요. 한강의 남쪽 한음. 근데 그분의 작호는 백이에요. 그래서 이규보 비석에 보면 한음백이라고 해서 동국 이상 한음백. 그러니까 한음백보다 더 높은 것은 한음후, 한음보다 더 높은 것은 공. 이렇게. 하여튼 봉상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선공가 뭐냐면 도로를 보수하고 다리를 놓고 건축을 하는 건데 특히 어디서 많이 필요하냐면 수군한테 필요해요. 배를 만들고 할 때는 이 선공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견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해와 중에 선공감 출신과 선공감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병들이 이거 만들겠어요? 설계들이 딱 그래서 두 개가 파견 나가 어디냐? 군기시 사람들과 선공학 사람들이 파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박할 때 항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만드는 게 선공감. 그래서 선공감이 무지 중요하죠. 어디에 있냐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훈련도감이 있었고 그쪽으로 조금 가면 경희궁이 있죠. 그 경희궁 가기 전 훈련도감 가기 바로 직전에 건너편 거기 가면 선공감 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 이 부분을 답사지역으로 만들면 군기시도 서울시청에 있는 군기시부터 충무공 있는 데까지 적당한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군기시는 말 그대로 무기를 제조하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승전의 최고는 신식 무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총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 이제 만드는 총통들이 뭐 천자총통, 지자총통에 쭉 많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임진왜란 때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군기시는 그런 것이고 다행히 그 군기시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하에 군기시적 해놓고 이곳이 군기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역사 표석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역사 표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 국제극장은 왜 올려놨냐면 지금의 동화 면세점이 있는 곳인데 예전에 국제극장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 급녀가 두 번째로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난중일기였습니다. 난중일기. 이게 대종상을 받거든요. 여기가 아마 국제극장은 예전에 타워링이라는 그 빌딩의 불난 영화 아마 상영됐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극장도 있는 거죠. 또 국제극장 옆에 개봉관이 있었다 하는데 저는 뭐 역사적으로 봤는데 실제 우리 조 선생님 아시더라고. 영어식 그 이름이었죠? 스카라 아니고? 코리아나 극장. 예. 코리아나 극장이 개봉관이었대요. 국제극장. 국제극장 있으면 남대문 쪽으로 거기로 예, 그렇죠? 예. 조선일보사 있는데 거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교서관. 요 교서관은 요 남산에 있는 교서관입니다. 이 표석이 없어가지고 지금 단복문, 창덕궁 단복문 앞에 있는 교서관은 저거 청구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표시한 것은 청구도가 유일합니다. 청구도. 예, 청구도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고려대학교 고지도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고지도 목록. 그러면 그 고지도 목록을 인터넷에 찾으면 우리나라 역대 지도들이 다 보여줍니다. 확대까지 하면요 다 나옵니다. 지도가 청구도도 대동여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단복문 앞에 교서관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득공이 이곳에서 충무공 전설을 정조대왕의 명으로 간행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 한청단이 이 교서관 역사 표석 설립 촉구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문항까지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서관은 그러면 여기 교서관의 문장에다가 마지막으로 충무공 전설을 뭐 간행한 곳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충운부는 왜 필요하냐. 충운부는 어디에 있냐면 안국동역에서 인사동 쪽으로 갈 때 거기가 북인사 마당이거든요. 그곳에 표석이 두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세련된 표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좀 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는 이렇게 묵직한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세련된 두 개가 있습니다. 충운부는 뭐냐면 사당 관리하는 겁니다. 사당에 주는 사원전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충사를 설립하고 현충사에 토지를 주고 관리하던 곳이 바로 이곳 충운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충운이라는 게 공운을 기리는 부서다. 우리말하면 보훈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처가 아니죠? 지금은 보훈부예요? 예. 지금은 이제 장관급이죠? 예. 예전에 장관급이었는데 충운부가 그런 거다. 그래서 현충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곳. 근데 이쪽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고 훈련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에.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충운부. 안국역이 충운부. 그죠? 충운부. 예. 그 다음에 여기가 교서관. 이쪽이 훈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원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과거심 합격한 후에 처음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훈련원은 어떤 걸 하냐면 전국 각지에 있는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전략을 가르쳐 주고, 그죠? 그래서 병서를 가르쳐 주고, 또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지면 그 무기 사용법 이런 거 알려주고, 그죠? 군사 지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요즘 말하면 육군 학교라든지 뭐 그런 학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군사학교. 예.
그래서 여기 교관으로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자, 훈련원터는 이렇게 잘 이렇게 예전에 복원을 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없고 누구 동상이 있느냐? 아니, 윤관 동상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윤관도 파주니까 윤관 장군 묘에 가거나 했는데 자리를 못 잡았어요.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정말 생뚱맞게 예, 훈련원에 딱 가 계셔. 예, 아니 가보시면 압니다. 훈련원에 이순신 장군 동생이 와 있어야지. 이곳이 아마 이제 중구청에서 이제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훈련원에는 윤관 장군 동생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앞쪽에 1차 답사 권역과 2차 답사 권역으로 아마 나눠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나, 왜냐면 이쪽까지 하면 지금 봉상실 이쪽이 다 빠지게 돼요. 빠지게 돼. 그래서 이걸 잘 조정을 해서 두 개로 나누면 우리한테도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순신 역사 유적 답사 전체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